자, 밑에 리스트요. 리스트가 4등분 돼서 다음 줄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4등분의 다음 줄로 넘어가도록 CSS를 작성해 보시겠습니까? 플렉스를 어떻게 하면 될 거냐를 묻고 있어요. 4등분에 넘치면 아래로 내려가도록 CSS를 작성해 주세요. 자, UL에 가서 해야죠. 그죠? UL에 가서. 얘가 listen to works 안에 UL 가볼게요. UL에 가서 display flex, flex 랩에 랩해야 아래로 내려갈 거고요. 얘한테 할 일은 끝났고 li에 가서 너비를 25%로 높이는 480으로 높이 줘도 되고요. 사실 안에 있는 피그의 캡션을 붕 띄울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미지의 크기만큼 높이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높이는 안 줘도 돼요.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볼까요? UL은 플렉스 랩에 랩해서 아래로 쌓이도록 해주고 LIN 너비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분의 1 해서 잘 나오고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미지가 항상 가운데가 보이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미지에 가서 하이트 480을 주고요. 너비는 그냥 100%라고 하고요.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 100%라고 하고 높이에 맞출 거거든요. 높이에 아니지. 이것도 그냥 커버를 쓰면 돼요. 가운데가 나오게 하는 거니까 오브젝트 핏의 커버라고 하시면 이미지의 중간을 항상 볼 수 있을 겁니다. 볼까요? 맞죠? 이미지의 중앙이 항상 중앙에 보이도록 작업이 됐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하고 똑같은 효과를 이미지로 오브젝트 핏의 커버를 통해서 구현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드와 하이트가 둘 다 있어야지만 작동합니다. 되었습니까? 이러고 이미지는 가만히 있고 그 위에 내용들이 올라와서 파일에 잡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그의 캡션을 그대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li를 기준으로 포지션 relative에서 li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잡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피겨를 기준으로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얘한테 기준을 잡을게요. 피겨한테 특별히 시킬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또 선택자를 쓰느니 그냥 li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러고는 피그의 캡션에 가서 얘가 제일 기준으로 전체를 다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position, absolute, left, right, top, bottom 해서 모두를 다 쓰게 해주십니다. 그러고는 얘가 디자인을 봤을 때 색깔이 있었거든요. 배경색이 있었는데 오버레이를 썼어요. 그죠? 오버레이를 어떻게 썼나 디자인에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포토샵의 두 번째 리스트에 보면 이 말이에요. 컨트롤 클릭해서 헤더를 보면 컬러 오버레이가 있어요. 컬러 오버레이. 되셨습니까? 컬러 오버레이 어떻게 했나 볼게요. 컬러 오버레이가 요거에 100% 돼 있는데 사실은 100%가 아니에요. 왜냐면 얘 자체, 이 레이어 자체에 20%의 오페서티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똑같이 나오게 하려면 이게 지금 컬러 오버레이가 없어도 여기에 오페서티가 80이 있었던 건데 잠깐만요. 얘가 뭐라? 여기 오페서티가 반응이 안 되네? 여기에 오페서티가 필값을 바꾼 게 아니라서 얘가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 아까 컬러 오버레이의 그 색깔, 온전한 색깔을 확인하고 거기에 80%를 주면 되겠습니다. 전 요거 이 레이어 자체에도 이 이미지 자체에도 오페서티가 걸려 있는 걸로 봤는데 얘는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컬러 오버레이 색깔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컬러 오버레이의 색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넌 무슨 색이니? 여기에 오파서티를 줄 거니까 여기 글씨까지는 전 투명도가 안 먹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피그의 캡션에 오파서티를 주시면 안 되고요. 피그의 캡션에 백그라운드에 알파 값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RGB 값을 확인해야 됩니다. 231에 76에 60 231에 76에 60 그럼 변수를 잡은 게 의미가 없네. 변수를 하나 더 잡든가 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 231에 76에 60 써볼게요. 백그라운드 231에 76에 60에 80%.8 해서 배경색을 주십니다. 그럼 다 있죠? 됐어요? 이게 마우스를 올리기 전엔 없다가 마우스 올라간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페서티를 0으로 했다가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오버하면 피그 캡션의 오페서티를 1로 올려줘라. 그 과정을 보여줘라. 그 과정을 0.4초에 걸쳐서 보여줘라 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고요. 확인되었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안에 저 제목과 설명의 스타일을 잡아주면 되겠고요. 저 제목과 설명이 여기 하단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거에서 쟤를 저 하단에 놓을 방법이 쉬운가 좀 볼게요. 안 쉬울 것 같은데? HTML 좀 보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태그에서 보면 얘들 각각을 아래쪽으로 배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저 H3와 P를 앱솔루트 하자니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플렉스를 이용해서 하단에 붙이고 왼쪽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그의 캡션에서 플렉스를 쓸게요. 피그의 캡션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러면 H3와 P가 가로 배치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로 배치 되지 말라고 플렉스의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꿔서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꿨고요. 그러면 세로 배치가 됐을 거고 그러면 그림으로 봤을 때 아까 이제 어떤 그림이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에서 아까 이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겠죠? 왼쪽에 맞출 거니까 플렉스 아이템을 플렉스 스타트로 바꾸고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또 아래쪽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축의 시작점 이렇게 봤을 때 주축의 시작점은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그죠? 주축의 시작점에서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에 위쪽에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왼쪽과 위쪽에 맞추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align items 플렉스 start로 왼쪽에 치우치도록 해주고요. justify content 플렉스 start해서 justify content 플렉스 start justify content 위에 세미콜론 안 찍어서 안 나오는구나. 이것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플렉스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라고 해볼게요. 제 의도대로 있나? 넌 왜 또 거기 있니? 검사 좀 해볼게요. 플렉스 왼쪽으로 돌렸으니까 앞쪽이 스타트 아닌가? 또 반대인가?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엔드로 하니까 이걸 엔드로 하니까 종 잡을 수가 없네? 잠깐만요. 얼라인은 무조건 위와 왼쪽이라고 봐야겠고요. 그죠? justify는 위와 오른쪽, justify는 돌렸을 때 justify는 무조건 얘 입장에서 왼쪽, 오른쪽. 핵심 정리 잠깐 가볼게요. 지금 align items에서는 얘가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justify까지 같이 쓰면 justify는 여기에서 시작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돌아가는 방향이 상관이 없네. 돌아가는 방향이 상관이 없이 align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일단 align은 교차축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이게 flex 디렉션이 row일 때는 상단부터라고 하고요. flex 디렉션이 컬럼일 때는 왼쪽부터라고 그냥 정리를 해 놓을게요. 이게 돌아갔을 때 이게 얘 입장에서 왼쪽이, 얘 입장에서 위쪽이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요. 그죠?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얼라인은 왼쪽으로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얘가 왼쪽으로 회전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통의 룰을 못 찾으면 정리라도 해놔야지. 다시 올라와서 justify content에서는 똑같이 정리를 하면 flex 디렉션이 row일 때는 당연히 왼쪽부터 그리고 컬럼일 때는 위쪽부터 얘가 아까 우리가 end 했더니 바닥으로 내려왔으니까 요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런 모양이니까 얘 입장에서 디렉션이 컬럼일 때는 기준점이 왼쪽 상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기준점이 방향을 어느 쪽으로 돌렸든 간에 기준점이 왼쪽 상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준점을 왼쪽 상단으로. 그러면 얘도 아까 이 녀석도 기준점이 왼쪽 상단이면 이렇게 동계된 거니까 돌아도 왼쪽 상단이 기준. 왼쪽 상단이 기준인 절대 원칙을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겠네. 왼쪽 상단이 기준이다 라고 그림은 어쨌든 왼쪽으로 돌아간 그림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약간 왼쪽으로 회전했다는 것까지 일단은 놓을게요. 됐나요? 왼쪽 상단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다시 이렇게 해서 돌아갔을 때 왼쪽 상단에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회전을 걸어서 원래는 이렇게 플렉스의 디렉션을 바꾸지 않았으면 이 모양이었는데 플렉스의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꿔서 이 모양이 된 거고 저는 얘 기준에서 왼쪽으로 얘 기준에서 위쪽으로 채우고 싶었던 거니까 플렉스 스타트를 썼고요.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돌렸을 때 교차축에서 끝점에서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돌아갔을 때 이 입장에서 교차축은 이제 이게 교차축이고요. 이게 주축이고 주축에서 끝점 오른쪽 왼쪽 상단을 기준했을 때 반대쪽이니까 플렉스 엔드에서 여기에 배치되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브라우저 화면 보고 다시 봅시다. 네, 이제 그러고는 얘한테서 왼쪽과 아래쪽에 패딩을 이용해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이 공간을 확인하면 왼쪽 아래에 공간을 떨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폰트 사이즈 14, 그냥 14가 나오게 할게요. 라인하이트가 없으니까. 그러면 글씨 온전히 얘가 가지고 있는 글씨 그대로 공간이 나오도록 50 보면 되겠네요. 그죠? 대략 49, 50이 있으니까 왼쪽 하단에다가 패딩을 넣어 볼게요. 패딩 그냥 사방으로 50 넣어도 돼요. 사방으로 50 됐나요? 그래서 사방으로 50의 패딩을 주어서 얘가 여기에 있게끔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제목과 부제 스타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간단한 스타일만 보도록 할게요. 현재 버전 템프에 올라가 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볼게요. 자, 이 타이틀에 위에 선이 있는데 이건 비포 또는 애프터에 만들면 되겠고요. 타이틀의 스타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스산스 프로의 세미볼드네요.
솔시 산스 프로의 스밀볼드 24픽셀의 흰색의 대문자 자가는 50이 있습니다. 써볼까요? LI 안에 H3 폰트 사이즈 24가 있고요. 컬러가 흰색이었고 대문자였고 폰트 웨이트가 세미볼드였고 우리가 제목들은 솔시 산스 프로로 이미 해놨으니까 폰트는 바꿀 필요가 없겠고요. 자, 레터 스페이싱이 있었어요. 레터 스페이싱이 50이 있었으니까 0.052m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before에다 공간을 만들고 선을 위쪽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3를 기준으로 H3의 before 또는 after에다가 선을 만들면 되겠죠. before는 반드시 공간을 만들고 포지션을 absolute left는 0일 거고 탑 값은 몇인지 포토샵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너비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높이도 확인해야 되겠어요.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너비와 높이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거리 등을 확인할게요. 포토샵을 열어 주십시오. 여기에서 선이 여기죠.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찾았고요. 높이가 몇이니? 너비 44에 높이 4, 너비 44에 높이 4입니다. 탑값을 몇으로 해야 될까요? 볼까요? 지금 H3 얘가 기준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의 바닥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왔다라고 할게요. 바닥에서부터 그냥 픽셀 해도 돼요. 픽셀로 해서 바닥에서부터 47픽셀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도록 합시다. H3를 기준으로 흰색의 선을 만들어 줬고요. 두 줄 넣을 때가 커버가 안 되는구나. 탑값으로 합시다. 탑값으로 합시다. 바텀에서 했더니 두 줄일 때가 커버가 안 되네요. 이런 탓이요. 탑값에서 바깥으로 이 요소의 탑이 기준위치 탑에서 이만큼 나간 거니까 저 거리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몇이었는지 다시 볼게요. 34. 바텀이 아니라 탑값을 34 마이너스 34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그러면 두 줄이든 한 줄이든 간에 제목 위에서 34픽셀 위치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패러그래프 스타일 보도록 합시다. 여기요. 전 이 제목이 어디 갔니? H3 제목이 폰트 사이즈가 24일 때 얘가 지금 높이가 몇이 잡히나 좀 볼게요. 너비를 좀 늘려서 보겠습니다. H3가 24 잘 잡히고 있네요. 폰트 사이즈만큼 우리가 리셋에서 라인 하이트 1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폰트 사이즈 대비해서 얘 높이가 24가 잘 잡히고 있어요. 24가 이런 식으로 잘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까 탑값을 잘못 썼네. 24를 확인해 보니까 폰트 사이즈하고 똑같지 않네요. 자, 그러면 위에 거리 다시 한번 확인. 30이고요. 너무 멀리 갔어요. 그 다음에 아래 얘도 보겠습니다. 얘는 19픽셀, 20픽셀 정도 있네요. 그러면 제목 밑에 20 정도라고 주면 되겠죠? 마진 바텀 20. 그러고는 li 안에 P에 가서 폰트 사이즈 14, 라인 하이트 14. 이거 우리 변수명이 있었죠? 변수명 폰트 사이즈. 지금도 폰트 사이즈는 14가 맞아요.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컬러만 넣읍시다. 흰색이고요. 이게 슬래시의 컬러고요. A는 반드시 A까지 가야지만 색깔이 바뀌어요. A까지 콕 집어서 선택자를 써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간격 지정해 볼게요. 간격은 P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간격 줄게요. P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갭으로 간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약 4, 5픽셀의 공간이 있어요. 5픽셀 할게요. 자, 브라우저 하면 이렇게까지 됐고요. 확인되었습니까? 자, 이러면 CSS는 완성됐습니다.